참 어제는 국방이 정말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 중심에 또 김병주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피곤하시죠? 주불리 김병주. 네,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 송출 좀 해주세요. 주불리 송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출 함께 주불리 김병주. 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번에 뭐 특전사 또 네. 수방사 이 네. 사령관들 인터뷰도 또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야말로 거의 뭐 언론이 못 하고 있는 이런 일까지 주불리 김병주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네. 네, 정말. 그렇죠. 특히 특전사하고 수방사 네, 이런 데서는 그때 우리 제2의 비상계엄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이 엄청나게 됐었어요. 걱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항의 방문해서 수방 음. 거기에 단판을 지어야겠다, 네. 항복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갔었고요. 그래서 특전사가 가장 핵심 부대잖아요. 네. 전투력이 강하고 그래서 특전사를 막상 항의 방문하고 정문에 가서 사령관 대담을 요구했는데 네.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억류시킬까봐. 아. 왜냐하면 그때는 그 그렇네요. 탄핵 소추안 본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잡아놓으면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을 못하는 윤석열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되겠다. 목숨 우리 걸고 가셨네요.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자. 라이브를 그래서. 들었죠. 들고 오마이에 연락을 했어요. 네. 주불리 시청하시다가 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오마이에서 빨리 문제 있다고 동원령을 내려달라 시민들 예. 그렇게 했는데 아. 뒤에서 오마이에 연락하고 나니까 되게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주불리 방송을 통해서 네. 했고 다행히 또 오마이에서도 그걸 다시 같이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제가 그 특전사 항복을 받고 네. 항복 왔습니다. 그 수방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안심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특전사가 무너지니까 수방사도 또 하겠다 하고 막 이렇게 그 양심 고백이라든가 또는 네. 제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제2의 비상계엄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경찰들도 영향이 가는 거고 공무원 사이도 그렇죠. 영향이 가서 기울기가 확 기울게 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네. 그 중심에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 네. 있었고 정말 현장에 가서 네. 그야말로 강금의 위기 네. 이걸 이 우려를 다 떨쳐내시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용감하게 가서 말씀을 듣고 그걸 또 국민들이 다 보면서 네. 아 군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사령관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맨 처음에 느끼게 된 게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충격을 제일 크게 받은 부분이 어제 이 특전사령관의 네. 양심 선언 네. 공익 제보자로 이제 되면서 얘기를 한 게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 첫 번째 전화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네,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거기서 라이브를 네. 통해서 주불리 네. 통해서 받는데 두 번째 전화까지 있고 세 번째도 있었는데 안 받다는 거 아니니까 네. 두 번째 전화에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다.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 그렇죠. 그것은 윤석열 씨가 이 내란 수계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꺼내라. 끌어내라. 지금 정적수는 아직 안 찼지만은 네. 다 꺼집어내라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전화로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특전사 갔을 때는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했었거든요. 의원들을 꺼집어내라. 그런데 예.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지시켰다라고 네. 했는데 그땐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직접 전화라고 고백을 했죠. 아마 그때 불시에 갔기 때문에 본인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 되게 군인들에겐 터부시 여겨요. 되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뭔 네. 대통령. 보복이 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장관의 전화를 받고 그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특전사령관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수사를 받아 보니까 내란의 수계를 김용련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요. 어제 그런 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네. 공범 정도 내지는 조력하는 이런 걸로 음. 가는 것 같아서 본인이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네. 국방위에서 공익 제보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그때 얘기한 것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죠.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네. 했다. 네. 그럼 어제 국회에서 이 증언으로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내란 수계, 그러니까 네. 내란 우두머리라는 그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더 거예요? 확고해진 거죠. 확고해졌다. 그거 없어도 예. 사실은 수계인데 그거까지 정말 빼박 증거 한 것은 나왔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확실해졌다. 지금 사실 당장이라도 체포해서 음. 수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네. 영장 청구가 됐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조사, 네. 긴급 체포, 구속으로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국방위에서도 나온 이 발언 증언들이 더 확고한 증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께서 얘기하신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북파 공작원들이었다. 네. 북파 공작원을 대기시켰다. 이 얘기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저께서 조금 네.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더 예. 증언들이 종합하면은 증언이 또 체포조는 있습니까? 14명의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14명을 체포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원식 의장, 이하경 부의장 예. 이것은 국회를 못 열게 하기 위한 것 같고 조국 대표 뭐 네, 네. 등등 해서 14분인데 네. 그 14분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수사관 39명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편성해서 예. 그 방첩사에서 한 것이고 네. HRD 북파 공작원을 포함을 해서 네. 20명 제가 대기시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확인하니까 30명이었어요. 30명. 그럼 이 요원들은 체포조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네. 아마 우리 테러라든가 우리 국내 혼란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뭡니까? 인원들은 성간이로 투입하라라는 일단 지시는 받았다는데 신뢰하기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북파공작원 같은 경우는 통상 북한 군인의 말투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임무 수행을 많이 훈련받아서 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평온한 가운데서 이렇게 그 비상계엄이 내려졌는데 대의명분이 안 서는 거죠. 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혼란한 상태잖아요. 예. 이에 준하는 상태니까 사회 혼란을 만들어야 대의명분이 서니까 그 요원들은 사회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그또 임무가 특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북파 공작원,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그런 혼란 일으키는 게 임무인데 네, 북한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내에서 그렇죠. 그걸 일으켜서 혼란하다, 사회가 혼란하다, 오히려 계엄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혼란하니까 그 봐라 우리가 계엄한 이유가 침투한 간첩들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혼란하지 않느냐 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대의명분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북파 공작원을 필요한 정보사 특수요원들 30명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우리가 그동안은 뭐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사격을 한다든지 네. 아니 무인기 보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발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왔는데 북파 공작원이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네. 만들어서 네. 어디 뭐 폭발시키거나 어떤 사회적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역할까지 준비를 했었던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어진 충격의 예. 그거였는데 네. 그 실제 14명을 뭐 구금하는 장소야 체포해서 뭐 그 어디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포고령에 보면은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은 처단하겠다. 처단한다. 예. 또 거기에 보면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했잖아요. 이런 거 그렇습니다. 위반 포고령을 위반하는 인원이 수백에서 수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인원을 체포해서 어디다가 감금을 할 것인가가 제가 관심이 그 있게 질의를 해보니까 네. 그리고 여러 질의 국방에서 따져본 결과 거기가
벙커 1, B1 벙커라고 B1. 문서고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B1 문서고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네. 최고의 비밀 그 보안 시설인데 전시가 되면은 거기가 국가 전쟁 지도부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합참 뭐 어디로 간다 하잖아요. 네, 다 거기가 전시가 되면은 B1 거기에 벙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 지하 수백 메타에 네. 한 수천 명이 그 들어가서. 핵전에도 견딜 수 있게 어. 해놓은 시설인데 거기에다가 거기에요? 감금을 하는 걸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 국가 1급 시설에다가 거기 감금하면은 문만 폐쇄를 해버리면은 문도 많지 않아요. 나올 수도 없고 지하 수백 메타에서 네. 그런 것들을 검토했다 그러고 그 장소까지 정찰을 보냈더라고요. 타당한지 뭐 이런 준비를 거 했다, 네. 치밀하게. 네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네. 이게 실행이 돼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네. 뭐 이제 언론 저도 마찬가지고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뭐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끌려가서 그 B1 벙커에다 들어가 있을 수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마이뉴스는 그 실제 비상계엄 때 제일 선봉에 서서 네. 중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주장한 발표한 포고령 위반이에요. 비국포경 위반이겠죠. 예. 그러니까 오마이 TV 여기 폐쇄되면서 바뀌잖아. 여기 PD 분들 기자분들 다 벙커. 잡혀갔을 거예요. 벙커로. 아. 그럼 지금쯤 그 지하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네. 그러고 혹시 있겠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너무 그리고 또 충격적이네요, 진짜. 지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1급 보안 시설이고 아무 진짜로 고도의 보안을 갖춘 사람만 가요. 거기에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갔다가 많은 시민들 잡아다가 선량한 시민들 잡아다 감금하고 야. 이런 것이 상상이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거기는 비완 문석으로서 전쟁 지휘소로서 비밀이 다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겠네요, 그것도. 시설 그런 노출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런 안보를 생각을 중시 했을까요, 또? 여긴다는 보수 정권에서 네. 그런 생각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한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게 뭐 여의도만 이렇게 아니면 성관이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 네. 군대가 다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전국 비상계엄이거든요. 전국 비상계엄. 네, 서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린 것은 전국 비상계엄이니까 예. 전국 비상계엄은 지금 계엄사령부가 합참 건물 용산에 설치가 됐잖아요. 그럼 지역별로 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돼요. 지구 계엄사령부도 설치되고 그런 네. 것들이 한 20개 이상 설치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군단급, 쓰리스타급 군단이 네. 그 지역의 지역 계엄사령관을 하고 사령부를 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 있잖아요. 네. 시청, 군청 또는 법원, 네. 경찰 이런 걸 군이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들어닥쳤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군단 지역 사령부가 빨리 행동한 것 같아요. 지휘소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데 전방 지역은 대비 태세가 잘 돼 있잖아요. 금방 소집되고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비상계엄 해제를 못 시켰으면은 네. 그날 아침쯤이면은 예. 4일날 아침에는 구청에 가도 군인들이 군인들이 딱 있고. 장악하고 시청에 가도 있고 동사무소가 또 있고 병원에 가도 전공의들 복귀했는지 잡아가려고 딱 있고 어딜 가나 군인들이 다 깔려 있어요. 완전히 그 대한민국이 얼어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와, 네. 이 전국적인 비상 계엄 만약에 네. 국회에서 109명의 국회의원들이 빨리 해제를 안 했다 그러면 네, 정말 이 특전사 계엄군이 들어와서 다 끌어냈다고 하면 네. 전국적인 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통제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국 계엄이 발령이 발령이 돼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되면은 그동안 윤석열 씨가 얘기한 네. 반국가 세력 본인에게 그 반대하는 세력 민주당 뭐 오마이 TV를 비롯해서 예. 또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뭐 해서 다 잡아였는 거죠.
전국적으로 해서. 다 잡아와서 네. 그렇게 그래서- 처단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 못한 것을 네. 정치적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했던 이슈, 못했던 거를 총칼을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죠. 네, 손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네. 아니,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북파 공작원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네, 네. 북파 공작원까지 그 HID 요원들 30명을 동원해 가지고 준비해 놓고 네.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까지 상상을 해도 북파 공작원을 동원을 했다고 해서 아니 뭐 체포조 정도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체포조는 말씀하시는데. 방첩사에서 별도로 수사관이 간 수사관들이 거예요. 이미 출동한 거고 네. 수사관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체포하고 또 조사를 하고 막 죄를 씌워서 바로 발표해야 명분이 되잖아요. 그럼 북파 공작원은 본인들이 원래 하던 거고 북한에서의 교란이라든가 사회 혼란, 요인 체포, 예. 납치, 암살 뭐 이런 것들을 이 대한민국에 암살. 대해서 실제 그 사회를 혼란시켜서 대의 명분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임무가 불명확했거든요. 네. 예. 그래도 확인해봐야 되고 아니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진짜 그야말로 내란죄. 그렇죠. 그건 그 자체가 진짜 내란죄고 반란죄죠. 군사든 네. 군인들은 반란죄고. 예, 예, 와 이게 지금 국방이나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의원님 직접 확인을 하고 계신 거고요. 확인하고 국방에서 다 확인이 다 얘기를 돼서 했고. 지금 얘기한 거는 어제 다 확인이 아, 됐던 거죠. 확인이 됐다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무인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네. 무인기를 통해서 뭐 김여정이 막 뭐 담화를 내고 화를 내고 막 했듯이 이걸 그때 우리가 인터뷰할 때는 아 이게 우리가 보낸 게 맞나 그렇죠. 네.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아니면 어디서 누구 지원을 받은 민간 단체가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네. 추측을 했었는데 그렇죠. 군이 보내서 북한에 네. 대응을 유발했다. 와, 그때 이것도 군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전혀 모른다 그랬다가 맞아요. 나중엔 알려줄 수 없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나 처음에 사실 군에 전화를 하고 합참이나 하긴 했을 때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파악하기에 바빴고 그래서 저는 군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나 아니면 탈북 단체 네. 같은 민간 단체에서 국정원 이런 데에 예,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제보를 받아서 확인한 바로는 드론 사령부가 그 만들어졌는데 드론 사령부에서 연천하고 김포 일대에서 보냈었고 네. 한 대는 우리 지역에 또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는 거고 이 며칠 전 일요일 날 휴일 날 드론 사령부의 컨테이너 한 대가 불이 난 거예요.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 안에는 드론하고 네. 그다음 드론 발사대 뭐 정비 장비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예. 그것은 아마 평양으로 보낸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필 이 주말에도 그렇죠. 그 장비가 있는 컨테이너에 불이 났으니까. 그리고 그 보고는 뭐 한풍기의 전기 장치에서 루전 때문에 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건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드론 사령관한테 바로 질문했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컨테이너 한 대 소실된 거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하, 제보가 없군요. 그러니까 불난 건 인정한 거고 야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라고 계속 답변하는 거 그럼 증거가 딴 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론 사령부에서 무인기 보낸 거 맞느냐 하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만약 아니면은 아니라라고 확실히 얘기했을 텐데 네. 계속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바로 이제 조사를 하고 증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바로 예. 그 군사 경찰 군인 경찰 그 조사 본부장한테 바로 가서 압수수색을 해라고 조사를 해라 했는데 바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보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증거 그런데 또 확보되는지 봐야 될 것 답변이 같고. 그걸 예. 분석하는 데는 수주가 걸린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드론을 보낸 게 10월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10월이었죠? 네 10월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최소한 그때부터
뭔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계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퍼즐을 맞춰 보니까 네. 북파 공작원을 그 차출을 하거든요. 아주 무술이 뛰어난 사람 5명만 소개해 달라. 뭐 부대별로 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 부대는 5명을 북파 공작원. 추천해 달라고 네. 제일 뛰어난 무술에 그래서 5명을 추천한 날이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서 14일은 이러는 휴가를 보내지 마라. 대기를 하라고 한 것이 11월 7일부터 14일. 예, 예. 네. 그때 아마 한 번 더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아니라서 무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월 3일 4일 요때 비상계엄 때는 네. 5시쯤 전화가 와서 한 3일이나 4일 정도 머무를 수 있으니 3, 4일 정도에 머무를 수 있는 짐을 싸서 9시까지 네. 판교에 있는 모 부대로 와라 라고 임무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처 모 부대에 이제 30명이 모여 모여서. 있은 거예요. 거기는 북파 공장원도 있었고 나머지 인원도 있었는데 다 특수 요원들인 거죠. 네. 야,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모여 있던 30명 정도면은 네. 북파 공작원도 있고 음. 또 전문적인 공장 요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부대는 방식으로. 지난번에 불행 요원이 누출이 돼서 네. 엄청나게 우리 정보망이 무너졌다. 예. 중국에서 그 불행 요원 리스트가 중국 인한테 들어갔는데 그게 북한으로 넘어갔다 해서 네. 불행 요원을 철수시키고 했잖아요. 인간 정보 그 부대입니다. 그럼 거기는 공작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에도 명수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 교란 테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공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명분 축적 비상계엄에 그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임무는 안 받았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 네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내란 그러니까 계엄 선포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종북, 반국가 세력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봐라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얘기를 네. 하기 위한 준비까지 그거를 마쳤다. 주도한 것이 또 뭐 민주당이다. 그걸 그렇죠. 뭐 옹호한 것이 오마이TV다. 뭐 이렇게 척결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대의명분을 잡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한테 임무를 준 게 6곳 확보해라. 네. 성관이 3곳, 그다음 민주당사, 네. 그다음에 국회. 네. 거기 추가 나온 게 제가 특전사 예. 인터뷰했을 땐 국회, 예. 선관위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잖아요. 예. 민주당사가 포함됐더라고요. 민주당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사도. 민주당사에는 병력이 직접 투입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사인데 어디 있었냐니까 민주당사 뒤에 도착을 해서 투입하려고 하는데 사항이 이제 계엄 해제가 아니라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서 통과됐다. 투입을 안 시켰다고 새벽 하더라고요. 1시에. 예. 조금만 그게 지연됐으면 있었군요, 민주당사도. 당사를 완전히 점령 또 하는 거죠. 거기서도 또 충돌이 일어나고. 네. 그렇죠. 당직자도 있고. 예. 뭐 국민의힘 당원들도 당사는 있으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사 빠졌어요. 자, 아니 국민의힘 당사에 추경호 원내대표 비롯한 의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네. 예. 민주당사 그 뒤에 대기하고 있었다. 네. 군인들이 계엄군이. 네. 그게 야. 충격적이죠. 네. 진짜 이게 곱씹어 볼수록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윤석열 네. 씨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각종 진보 유튜버들 뭐 전공의들 뭐 그러니까요. 민주노총 저는 또 노총 손본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한 방에 다 정리해 버리겠다. 총칼로 다 싹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 절대 같아요. 군주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헬기가 사실은 네, 결과적으로 늦게 와가지고 네, 늦게 그때 뭐 눈발 좀 날리고 해서 기상이 안 좋았잖아요. 네, 너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고. 네, 그 다음에 헬기를 조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신은 그쪽으로 이제 국회 쪽 가본 적이 또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게 왜 거기로 가지?
좀 네. 이거 알아봐야 되는 그 시간도 필요했고 네. 이래저래 지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다행스럽네요. 지금 그렇죠. 헬기 네. 지체된 것도 하나는 서울을 들어오는데 서울 요 상공은 또 수방사령관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허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래 들어오다 보니까 네. 허락 받고 하는데 아. 공중에서 한 10분 또 10분 이 지체가 되고. 지체되고 그다음 이제 내려서 보니까 특전사 요원들이 보니까 이거 이거는 뭐 어디야, 시민을 대상하는 작전 처음에는 확보하라고 국회를 확보하라 해서 국회 불순분자라든가 군에서 생각하는 또는 누군가 진짜로 침입했구나. 침입해서 예. 뭔가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표적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특전사는 뭐 시민과 국민을 위한 그 하는 거지 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작전하는 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혼란이 지키는 생긴 건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주저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 국회까지 진입을 해서 본회의장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윤석열 씨가 전화 왔고 야 그 문 부수고 들어가서 말이야 아직 정적수 150명 덜 찼는데 다 끌어내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특전사령관이 이제 그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단장하고 야 이렇게 지시가 상급부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있어라 한 것이 천운이었죠. 거기서 아마 했으면 훈련받은 인원이라서 못 당하죠? 보좌진들이 있다 해도 그 금방 하죠. 예를 들면은 소화기 뿌리고 막 했었는데. 해도 예. 체류탄 세 방만 본회의장에 뿌려도 다 나와요. 그거 못 견디고 그리고 또 전기 끊어버리고 그 친구들은 다 야간 투시경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훈련돼 있으니까 적극적인 작전을 했으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공포탄 몇 발만 쏴도 다 위협해도 도망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때 특전사 사령관부터 해서 나름의 절제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됐고 결정적인 건 사실 시민들이 원체 많이 와주신 맞아요. 거고 대단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빨리 와주신 거고 네. 모두가 합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적에게 작전하듯이 특전사가 했으면은 뚫혔을 것이다. 끔찍하죠. 그럼 지금쯤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비안 빵가 수백 미터 지하에 갇혀서 진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고문 당할 수도 있죠. 고문 얘기하시니까 지금 너무 무서운데 사실은 네. 끔찍한 상황이었고 네. 저희도 그날 국회에 모여 있는 의원들 화면으로 보면서 네. 빨리 이제 투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리고 이 계엄군이 옆으로 잠깐 빠져가지고 이제 작전 안 하나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간 다음에 네. 큰일 났다. 이제 네. 본회의장 그냥 뚫히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문을 부수기 위한 장비나 이런 것도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다 가지고 사실은 있었던 처음에 거죠? 출동할 때는 네. 사령관 그 당시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때가 밤 한 11시 반이니까 가면 국회가 텅텅 비어 있을 거다라고 다 퇴근하고 밤이니까 심야 시간. 그래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은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난 시민들이 몰려 있고 보좌진, 네, 유튜버들 네. 뭐 하니까 그렇죠. 당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피해를 적게 주려고 네. 사람이 없는 건물을 찾아서 그쪽을 사무실을 방향을 찾아서 거기를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또 피해를 최소로 두려고 네. 유리창 한두 군데만 깨고 들어갔더라고요. 저 작전하려면은 한 20군데 깨고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 유리창 깨는 거야. 뭐 특수부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회 피해를 많이 줄면 안 되니까 한두 군 작전이 늦더라도 네. 한 대 깨고 보십시오.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올라가니까 저렇게 707은 저렇게 작전 안 하거든요. 원래는. 대테러 작전은 한 그 번에. 달리는 버스에서도 올라가서 그 버스에 테러범이 있으면은 달리는 버스에도 딱 올라가서 작전하고 하는 걸 맨날 훈련하는 부대예요. 마음 먹고 했으면은 정말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다. 네.
근데 지금 본회의장 안에 네. 직원들도 이제 문에 서서 문 잠그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707 부대원들이 문하고 막 예, 예. 그 저 의자 의자 대고 해야 책상도 하니까 했는데 예. 707 요원들은 그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다 부수고 들어올 수 네, 있으니까. 네. 그 사실은 실탄을 휴대 안 해서 그렇지 공포탄 몇 발만 쏴도 상대가 좀 그러거든요. 어, 그리고 저 상황에 윤석열 씨가 지금 특전 부대들은 공포탄하고 실제 저 실탄 휴대를 하지 안 시켰어요. 차에 보관하고 차에 왜냐하면 보관하고 만약에 그 우발적으로 쏠 사용될 수가 수 있어서. 있으니까. 예. 근데 윤석열 씨는 그 당시 특전사가 실탄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하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이거 진짜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가 있는 한은 진짜 하루하루가 위험하죠. 한 시간이 한 1분 1초가 위험하니까 빨리 끌어내리고 탄핵을 해야죠. 네. 그 어제 이제 국방위 저희가 다 지켜봤지만은 그걸 쭉 이제 들으면서 정말 큰일 났고 네.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고 이번 주말이 제일 뭐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점인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8표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최소 8표. 음. 10명 이상만 하면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낙관하기는 어렵다. 낙관하기는 그걸 어렵다.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또 반대로 네. 그 찬성하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음. 근데 이번엔 표결에는 들어올 것 같고 분위기상. 근데 당론은 아직 반대인 것 같은데 네. 그걸 풀어야 자발적인 투표를 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네. 상황인데 네.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돼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과연 또 지난주처럼 105명이 안 들어오고 끝날 것이냐 폐기가 될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의원님의 말씀 듣고 저희 댓글창을 보니까 어머님이 주불리 김병조 의원님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내란 반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김봉신님의 네. 댓글도 있고 네. 그리고 내란 수괴범을 잡아야 되는데 이상성님이 댓글을 주고 계시고 또 임혜숙님은 무인기 수사 안 한다고 할 때 알아봤어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유지 내란 수괴 보유국님께서는 지휘관들 잘못했지만 작전 목적 알려주지 않고 군인들 비상작전 투입하게 해서 혼란 위험 만들어서 군인들 법 위반하게 해서 범죄자 만들고 명예 더럽히고도 죄책감 모르는 내란 수괴 현행범 윤석열은 직무유지 중 네. 꼬집어 주셨습니다. 손희자님은 김병조 의원님 이야기 들으니 더 무섭다. 네. 더 무섭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는다라고 불스 스탠님도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쭉 해주시니까 네.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국민들. 네. 그 예를 들면 사실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시잖아요. 어제 국방위에서도 비원 문서고 이런 벙커를 예.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벙커하니까 뭐 한 건물 뭐 지하 시설 그런 거 적은 소규모 시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긴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핵탄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한 있는. 달은 한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이니까 네. 지금 보십시오. 반국가 세력이 체포해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 명이 넘을 수 그렇게 있죠. 전공의만 생각했네요. 해도 얼마나 많고 그렇죠. 유튜버들만 해도 얼마나 많고 국회의원, 민주당, 보좌진들 뭐 또 뭐 등등 야, 거기다 다 집어넣고 감금해 놓으려고 했다. 민주노총이나 이런 또 그 노총의 간부들. 또 간부들 네. 뭐 또 그리고 포고령을 위반하는 인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회 뭐 또는 뭐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 위배하는 사람들 집회하면 잡아다 그 여버리고 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 끔찍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식은 폭락을 할 것이고 바이오들은 다 떨어 나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에서 보면 여행 금지국 네. 불안하니까 되고 민생은 어려운 데다가 더 네. 어렵고 참 생각만 해도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아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빨리 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네. 야,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예. 저는 국방위에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진짜 많이 혼을 냈어요. 제가 요새는 크게 혼 안 내고 좀 아, 뭐 근데 하려고 화나시면 노력하는데 무서우세요. 네. 이게 불호령이 어제 장난 아닙니다.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뭐 예를 들면은 왜 내렸는가 하면은 그분들도 공범처럼 되죠. 왜냐하면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이거 분명히 김용현 장관 지명되면서부터 계엄을 할 것이다. 네. 탄핵이라든가 이런 곤란한 사항으로 가면은 계엄한다 했을 때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저보고 뭐 괴담 유포자다, 네. 망상가다, 뭐 또는 개딸들 소위 얘기하는 개딸들 극렬 지지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생쇼를 한다라고 절 매도했거든요. 네. 그때 나는 이미 그걸 예견을 했으면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치부 안 하고 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복종하지 마라 아하.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왔으면은 여야가 같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독재라든가 그럼요. 같이 잠깐만요. 견제를 네. 해줬으면은 이렇게 안 갔을 텐데 괴담이라고 하니까 군인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할 때 해제 결의안 할 때 여기 한 명도 없었다. 어디가 있었냐. 도대체 그랬더니 뭐 일본에 가 있었다는 의원도 있고 뭐 별명을 하는데 지금 별명할 때는 그러면 탄핵 소추한 의결에는 왜 다 나가 버렸냐? 이것은 내란이 확실한데 최소한 국방위원이면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들어와서 탄핵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뭐 고함을 치러서 저도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내가 참 싫다 하고 나갔죠 잠시.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석고대죄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고 오죽하면은 위헌정당 해산하라 이런 차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성. 네. 일단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 주말에는 꼭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국민들의 이 목소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우리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 이후에는 너무 진상이 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판단. 질서 있는 퇴진, 뭐 2월 하야, 3월 하야 이 얘기는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국민들은 이제.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그 현안 질의가 있어요. 대정부 질문 형태로 현안 질의를 현안 질의. 국무총리하고 각 장관들한테 하는데 오늘 오후에도 제가 출격을 합니다. 아, 김병주 그래서 최고위원님. 여기서는 국무총리하고 각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거쳤잖아요. 네. 비상계엄령 발령은 국방부 장관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을 하는데 네. 거기 다 공범이잖아요. 그때 도대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네. 그다음 해제 과정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그런 그거 확인해야 것들을 되네요. 낱낱이 좀 밝혀보려고요. 오늘 오후 네, 네. 긴급 현안 질의. 네. 주불리 김병주 최고위원이 출격을 합니다. 네. 한번 저희가 질의 집중해 보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운영위가 열려요. 운영이 운영위는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는 자리예요. 그렇네요. 저도 갑자기 또 운영위에 사보임을 해달래 해서 운영위에 들어가세요.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을 좀 뭘 이때 비상계엄 때 도대체 네. 했는지 이걸 왜 못 막았는지 다 한 통속이잖아요. 누가 거기에 주범인지 네. 대통령이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든 건지를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따져 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좀 뭐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겠죠. 네, 네.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청, 국회 경비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청, 국회 경비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에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네.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라. 검찰이 검찰 아니라. 말고. 왜냐하면 검찰이 또 어제 나왔던 것이 좀 조작하는 그런 기미들이 좀 있었잖아요.
여기에 김용현한테. 수계를 김용현으로 네. 덮어씌우고 대통령은 좀 빠지려고 하는 그래서 경찰 보고 빨리 압수수색하라 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참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네. 또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란 수계는 긴급 체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란 수계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씨죠. 네. 윤석열 내란 어. 이 수계 긴급 체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오동훈 공수처장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이제 말로만 검토하고 있다, 뭘 살펴보고 네, 있다 이럴 게 그렇죠. 아니라 네. 바로 네. 긴급 체포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뭐 고분고분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뭐 미지수예요. 네. 예전에 박근혜 이 청와대 시절에 보면은 그때도 검찰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미제 수형식으로 자유받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국가안보시설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응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긴급 체포를 나서게 된다면 경호처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네.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 지킨다고 어떤 뭐 무력을 써서 네. 격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고. 지금은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다르다. 예. 전에 박근혜 때는 청와대 안에 간저도 있고 집무실도 있잖아요. 아 지금은 한남동하고 관저하고 사무실 집무실이 분리되잖아요. 분리돼 있네요. 지금 아마 윤석열 씨는 한남동에 치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근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그 대통령 보호한다는 이유로 경호처가 막아 세우는 건 안 맞죠. 아 그렇네요. 네, 예, 네. 논리적으로 네, 예.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실에 네. 아, 청와대 있으면 청와대가 관저랑 집무실 같이 있으니까 청와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보안 시설이라고 안 된다. 네. 국가 최고의 보안 시설은 비원 문서고 벙커예요. 거기에 거기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들이 음. 지칭하는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네. 사람 다 잡아 열려고 했잖아요. 네. 그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논리가 안 맞다. 네. 그래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또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비상 계엄 반대했지만 막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뭐 한덕수 총리 네. 뭐 이게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한덕수 총리도 공범이죠. 공범이다. 국무총리가 뭐 거기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쵸. 목숨 걸고 막아야죠. 네, 심의를 통해서 그럼 계엄을 네, 선포하는 네, 건데. 막아야 되는 건데 아하. 그걸 뭐 막지 못해 그거 다 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마 그때 하고 바로 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건의하고 안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것은 친위 쿠데타니까 입장을 군에 내든가. 입장 내고 군을 지휘하면 그렇네요. 되죠. 응하지 말아라고 아. 불법적이다 이것은 그래 이것은 그러네요. 관계되면은 다 반란군 또는 내란군이 될 것이다. 네.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고 바로 이제 그 의도가 확실하니까 체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을.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이걸 조기에 다 그렇죠. 진압을 하고 아예 이걸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걸 못했다. 네. 막지 못하고 깊이 자책한다. 자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석고대죄하고 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네. 다 해야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추경호도 뭐 여기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니까 사실 그런 다 관련되니까. 뭐 여당 대표로서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때 우원식 의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좀 늦춰달라. 아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는 핵심이죠. 핵심. 제가 예, 부총리하고 최상목 잠시 생각하셨군요. 헷갈렸는데 국무총리 얘기하다가 네. 추경호는 사실 여기에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할 때 가반을 넘기는 걸 방해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늦춰달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직결하라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요. 국회 분회장이 안 오고. 이거는 완전히 공범이고 아주 핵심 공범이죠. 핵심 공범이다. 네, 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왜 그렇게 의원들한테 네. 당사로 모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우원식 의장한테 왜 연락을 했을까? 네. 본인의 판단일까? 아니면 누구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그건 시행한 본인이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용산하고 결탁을 했겠죠. 네, 결탁을 한 결과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 계엄군이 이
의원 끄집어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 어쨌든 지연을 시켜가지고 끄집어 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네. 되고 네. 한 통속이다. 네. 한 편이다. 그때 제가 안에 있을 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8분 맞아요. 들어와 들어왔고 있었죠. 그 한동훈 대표 대표 한동훈 있었고. 대표로 들었잖아요. 네. 그때 그 모 의원들 제가 그 가서 악수도 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했는데 그때 모 의원은 추경호하고 통화하는 걸로 추정이 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막 뭐라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 비상시국에 원내대표가 여기 안 오면 어떡하냐. 아. 여기 와서 그럴 만하죠. 해결을 해야지 한 막 큰 소리로 뭐라 그러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국회의원들도. 예, 예. 국회 그 오신 분들도 본회의장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왜 당사회가 하든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야 되는 거지. 이런 비상시국에 예. 막 콘을 내면서 큰 소리로 들어서 제가 옆에 들었거든요. 네, 실제. 그 정도로. 네, 예. 이것도 이제 책임을 못 피할 것이고 이번 수사 이제 소환 통보로 됐으니까 소환이 되겠죠. 아니면 네. 강제 뭐 체포를 해서 데려갈 테니까. 네. 그럼 여기서 과연 누구의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우원식 의장한테 했는지 그렇죠. 이건 꼭 발표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뭐 만찬을 했다는 제보들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있다고 하고 뭐 그 전에 이발소 갔다가 만찬 갔다가 했는 네. 뭐 또는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명명백백히 조사를 해야 되죠. 자 수사를. 이렇게 보면은 경찰 수뇌부도 체포를 했고 또 추경호 전 대표도 소환 통보를 했고 네. 뭐 한덕수 총리는 마찬가지고 다 이제 소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 경찰이 또 속도를 내고 있고 네.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군을 또 압수수색하고 있더라고요. 군 검찰과 함께 하고 네, 있더라고요. 속도를 지금 내고 있지만 결국 이 수사를 정리하고 함께 묶어서 확실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이다. 네. 그렇죠. 상설특검 통과가 됐고 또 내란 특검법도 주말에 표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거는 뭐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렇게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하고 있더라도 네, 그렇죠.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안에 150명 안 넘은 건 윤석열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네, 말씀도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안에 있는 분들도 130명 정도 됐을 슬로우볼님이. 때 예. 확인하기가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우왕좌왕하고 또는 뭐 당황되니까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려우니까 서 있고 뭐 하잖아요. 네. 그런데 150명 정적수가 안 됐으니까 끌어내라. 윤석열 씨가 전화했다는 그 핸드폰으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안폰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파악했을까? 어떻게 파악했을까? 오마이 TV도 그때 파악이 잘 안 됐죠. 몇 명인지 저희가 네. 확인을 바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하고 연결이 됐을 텐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의심하고 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계속 상황을 네. 국회 상황을 용산이나 아니면 계엄 사령부 쪽에 연락을 하고 용산하고 소통을 용산하고 했더라는 소통했을 거겠죠. 것이다. 네, 예. 진짜 추경호 대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확실히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 비상기엄 당시 유혈 사태를 대비해서 병원 시설까지 확보했다 이런 주장을 네. 했다. 병원 시설 그러니까 이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이 내용을 담은 게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병원 시설까지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대량의 대량 사상자가. 사상자가 대량 사상자가 날 거를 우려해서 야. 그런 거죠. 네. 이거 뭡니까? 우리 군인들한테 총불을 겨누고 정말 실탄까지 쏠 수 있다. 그걸 각오하고 계엄을 실행한 네. 윤석열 또 그 아래 김용현 네. 내란 이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을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1분 1초라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실제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힘을 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많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14일 이번 주 토요일은 꼭 탄핵이 되게 네. 꼭 탄핵이 힘을 돼야 된다. 모아서 꼭 탄핵시키도록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길에 저희 네. 뭐 김병조 의원도 함께 하시고 네, 저희 오마이TV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네.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긴급 현안 질의 네.
이제 준비를 하시러 이제 가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화면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 꼭 하고 싶은 말씀, 네. 뭐 힘내라는 말씀도 좋고요.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좋고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합니다. 네.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이 교정본부장의 얘기인데요. 김용현이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아,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김용현 전 장관 음. 구속이 됐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자살 시도한 김용현 전 장관. 네.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게 충격적인 뉴스 속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음. 자살을 시도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해보고 풀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이건 또 뭐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조사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자살 이런 거 속보까지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야죠.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헌군이 방통위 이제 파견 요청을 했다. 군 정보기관 소행 의혹 뭐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고 자 그래요. 김용현 자살 시도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의원님 좀 이 상황까지 좀 한번 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국가적으로 가장 위기입니다. 네. 내란 수계가 아직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를 그대로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래서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또 환율은 치솟고 또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바로 잡는 또 많은 시민들은 여의도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네.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바로 빨리 끌어내는 건데 그러려면은 탄핵이 통과돼야 되고 국민의힘 8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의힘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분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도록 좀 요구를 하고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끌어내리고 무너지는 나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네. 노력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후에 네. 저희 국회 본회의장 화면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